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6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2월 18일 태어나는 사주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 되겠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글자이고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행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양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경금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양금과 음금의 특성이 서로 다르고요. 양금인 경금은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철과 같다 했어요. 즉 강인함이 가장 큰 경금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하고 단단하고 그러면서 거칠면서 매우 좀 투박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음금 같은 경우에는 강철처럼 그렇게 휘지 않고 뭐 이렇게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은 매우 좀 차갑고 날카롭고 좀 쌀쌀맞아 보인다라고 하면, 그나마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온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중요한 건 뭐예요? 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그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금, 음금을 떠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녹였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뭐 동그랗게도 만들 수도 있고 네모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갑목 같은 경우 나무는 물론 조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새로 만들고가 가능하지만 갑목 같은 경우는 한번 불에 타면은 거기서 끝이죠.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큰 나무를 갖다가 처음에는 A라고 하는 모양을 조각을 해놓고 그걸 또 새롭게 뭐 깎아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원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 내지는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 다른 오행보다는 바로 금에서 변혁과 혁신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일간들이 대체적으로 혁명가들이 맞죠. 혁명가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질서라든가 기존에 있던 구태에 의한 것들을 좀 새롭게 좀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혁명, 혁신, 또 변혁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일간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혁, 혁신, 항상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일간들이다. 이건 경금도 그렇고 신금도 일간도 마찬가지. 반대로 구관이 명관이다. 오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옛 것을 답습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온고이지신이다. 라고 해서 온고지신 알죠? 옛 것을 살펴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온고지신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토일간들인 사람들은 구관이 맹관이다, 이런 좀 약간 고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금일간들은 약간 혁신적인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금일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양금, 음금을 떠나서 금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오행 자체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양금과 음금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고 매우 단단하고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금인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고, 이 양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래서 무쇠 같은 것이라든가 강철 같은 그런 단단한 쇠로 본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으로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음금이다, 음금인 신금, 양금인 경금,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너무 추상적이죠. 신금이 그냥 양금이 음금이구나, 경금은 양금이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렵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강철이다, 무쇠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도 신금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찾다 보니까 보석이다, 주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석, 주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할 금이 아니라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경금인 양금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무쇠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 금, 신금은 단련을 마친 금.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이 있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이 닦아 주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도세주옥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은 불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다스리기보다는 임수로서 잘 닦아주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석 반지 같은 것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만 보석 반지로서 그 진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인 신금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원령은 그 주인공이 어느 무대에 어느 배경에 서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환경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원령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다라고 하면 일간과 원령이다. 그만큼 중요한 글자가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렸던 바이지만 사주는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글자 하나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간에 상호 견제를 하면서 상생상극을 하면서 서로 그 사주 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전체적인 개념에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을 축으로 해서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배합이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령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이라 원령 자체는 굉장히 계절이기 때문에 항상 한습의 개념, 한습이 아니죠. 한난조습의 개념이죠. 한난조습의 개념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쇠의 개념을 꼭 이 원령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왕세는 뭐예요? 인월은 목은 여기가 뭐라 그랬죠? 임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목 자체는 굉장히 왕하다. 그 대신에 이 목이 왕한 계절에 태어난 신금 자체는 일간 자체는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금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12운성은 뭐예요? 오행이 왕쇠를 보는 거잖아요. 왕쇠. 그래서 어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은 왕하고 어느 오행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 포태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간 자체는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즉 절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할 때 태어난 것이고요. 반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할 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해서 목이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는 것인데 무조건 금극목한다고 해서 목이 깨지고 금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서로 간에 왕세를 놓고 봤을 때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아무리 금이 목을 이긴다, 금이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왕금결 한다라고 했어요. 목왕금결. 이 목왕금결의 뜻은 뭐냐면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결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 집에서 칼 가지고 생선도 썰고 배추도 썰고 그다음에 김치도 썰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칼을 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거를 이렇게 자르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황버섯도 자를 수가 있겠고 큰 나무 엄나무도 자를 수 있겠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을 자를 때는 내지는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 내지는 작두라고 하죠. 작두 같은 걸로 해야 이게 강도가 좀 강한
그런 금을 가지고 썰어야지만 이 나무를 쉽게 좀 잘 썰 수가 있는데, 집에서 쓰는 과도라든가 집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면도칼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 식도라든가 이런 걸로 나무를 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약초 큰 뭐요 뭐라죠? 칡이죠. 칡 같은 경우도 칼로 집에 있는 걸로 쓸게 되면 처음에는 몇 개 썰다가는 칼날이 무뎌져서 절대 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원래 금이 목을 극하지만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칼이 문드러져서 못 쓰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너무 왕한데 금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이 타 간지로 해서 다시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목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 자체가, 경금도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도 마찬가지지만 인월은 경금도 신금도 약하고 목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경금, 약한 신금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금은 뭐라 했죠?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했어요. 완철금. 그래서 경금 자체는 약하더라도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양금이기 때문에. 근데 신금 자체는 경금에 비해서 또 많이 무디고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더 왕목을 보게 되면 금방 칼날이 묻어지거나 문드러져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더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같은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고 같은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더라도 신금 자체가 더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신금은 어떻게 돼? 반드시 생주의 해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조를 하거나 내지는 방조를 해야 되는데,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으로서 생조를 하는 것이고, 방조를 한다는 것은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은 나의 어머니 같은 것이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하고 같은 것이고요. 방조라고 하는 것은 비견 겁재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도와주는 것도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어떠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성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데,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지로 예를 들어서 유금 같은 것이 있거나 내지는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일간 신금이 유에 뿌리를 둔다거나 또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에는 절대 올 수가 없겠고요. 그죠? 이렇게는 없어요. 신금 밑에는 음이 와야 되니까 절대 양금이 올 수는 없는데, 이 신금이 또 뿌리를 둔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좀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인목하고 이 신금이 충하게 되면 일간 신금이 뿌리를 뒀던 신금도 깨지게 되고요. 인에 있는 목도, 이건 인신상충이면 둘 다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월은 목이 왕하고 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깨진다. 그래서 신금으로서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 생시로 오는 것이 좋은데, 신시가 됐을 때는 병화가 천간으로 오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시가 되더라도 이 병화는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생시를 볼 때 병신정유시 다시 한번 이때 설명드리고요. 이런 경우 지지로 금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유금 같은 것이 있는 것이 가장 물론 인유 원진이 있다라 하더라도 원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바 아니고요. 약한 일감이 뿌리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원진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배척해버리면 진짜 좋은 사주는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원진 이런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 내지는 유금 같은 데 뿌리를 두거나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와서 도와주는 것은 좋긴 한데,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들어오는 것은 이건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 내지는 예를 들어서 비경이라든가 겁재가 없을 때는 무토라든가 기토인 인성으로서 또 생조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인월의 신금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작은 개념의 금이기 때문에 이때 부득이 비경겁재가 없어서 토로서 생조해 줄 때는 무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후매금이라고 하죠.
토후매금 내지는 토다매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금시켜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오히려 빛을 보고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상황에서 땅에 묻히면 오히려 녹이 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교한 겁재가 없어서 토로 생할 때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조토 말고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천간에 있는 무토는 이거는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천간은 기토가 습토에 해당이 되고 지지는 진토 내지는 축토라야 이것이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토는 또 뭐예요? 금의 고지이기 때문에 포태법상 금의 고지이기 때문에 금이 통근달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이렇게 와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토가 있게 되면 신금 자체가 약간은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 무득이 금이 없을 때는 토로서 생주해 주는데 무토는 좀 부담스럽고 기토라야지만 신금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은 뭐예요? 아직은 초봄이기 때문에 초춘 내지는 맹춘이기 때문에 전월 축월에 한기가 남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만약에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자수가 있거나 해수가 많게 되면 이거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차갑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많지 않으면 굳이 병화가 투출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인중 안에 자연적으로 병화가 인중의 지장 안에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될 필요는 없지만 지지로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중에 한기가 더 많아져서 이런 경우에는 조우의 필요성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보고요. 그 다음에 비교 사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일간 신금과 월령 임목을 살펴보고 격을 잡죠. 일간은 음금이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령은 목인데 이건 뭐예요? 양목에 해당이 되니까 일간금이 양목을 받죠. 음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금이 목을 봤을 땐 재성인데 음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정제 그리고 격은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인월의 특징은 뭐예요? 금은 약하고 월령 자체 목은 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땐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국세 내지는 신약 재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똑같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약한 일간 자체가 많은 재성 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금 일간의 특성상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기보다는 뭐예요? 같은 금으로서 신금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은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금이 있으면 뭐예요? 왕한 재성을 같이 금극목해서 왕한 목을 갖다가 더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 좋은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토는 뭐예요? 신금을 생조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기토가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은 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다시 목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사주에 이 목이 다시 토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토가 금을 생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약한 일간을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 같은 비견겁제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왜 좋은지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명식 보면 일지 밑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일진이 신묘가 되겠죠. 신금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어도 그 목 자체가 너무 많아서 재다신약 내지는 신약 재다한 그런 사주국 국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도 재성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재다신약하다라고 그냥 확언을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겠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금생수해서 내가 수를 생하는 것이지만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가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의 기운을 설기한 자수는 결국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더욱더 약해지는 그러한 단점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을 돕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 있게 되면 목을 억제시켜주는 좋은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일간도 그렇고 경금도 그렇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금 자체가 경금을 겁재인 경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용신 자체가 뿌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를 매금시킬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후 매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무토 자체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신금 자체를 매금할 정도의 힘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시에서 토가 있게 되면 그때는 매금될 수가 있겠죠. 아직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금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건 일간이 뿌리가 없겠고요. 용신으로 써야 될 경금도 뿌리가 없겠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있게 되면 매금되는 것이고요. 뿌리가 없으면 결국 인성이 있어도 일간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냥 모양만 있는 인성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는 이게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쓸라니 쓸 수 없고 안 쓰자니 아까 뭐 계륵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죠. 계륵 아니면 우리 닭갈비라 하잖아요. 이거 넘주기는 아깝고 내가 먹기는 좀 그렇고 막 이런 이게 이제 무토의 약간 이중성이죠. 쓰자니 매금될 것 같고 안 쓰자니 내가 일간이 너무 약한 것 같고, 이러한 형국이 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재성은 왕하고 이러한 국세가 되겠습니다. 결국 재다 신약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오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봐야죠. 무자시.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신금, 경금, 뿌리가 지지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2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고 일간 신금, 경금의 기운을 오히려 또 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무토 2개 있으면 이건 아무리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약한 신금, 작은 신금 하나 정도는 매금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성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좀 더 안 좋게 만들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닭갈비, 계륵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신금이 이 무토를 버리냐, 못 버려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술토가 되면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매금으로 봐야 돼요. 이건 아까 자수였기 때문에 시간에 있는 무토, 월간에 있는 무토가 뿌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무술시가 되면 이 술토에 무토가 다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금도 경금도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이 약한 신금은 뭐예요? 자, 두 산 속에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토는 오히려 신금을 매금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축시가 되면은 요 기토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금을 약간 오금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오금시키더라도 내가 그래도 약간 약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좋겠고, 신금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런 거. 근데 이렇게 기축시가 되면 이 무토는 병이 돼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 뭐 무자시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매금까지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 시간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병이 되는 것이지만, 기축이 됐을 때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고 연약한 금이기 때문에 축시에 됐을 때 무토는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매금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완전히 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이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재다 신약인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금 2개
의지해서 신금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를 도와줄 겁재인 경금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힘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이거는 뭐예요? 진토를 봤다 하더라도 인, 묘, 진, 뭐예요? 동방을 완전히 갖추게 되죠. 이건 뭐예요? 방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로 완전히 목이 왕해져 있고요. 자수 또한 목을 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의 기운을 설기하고 오히려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토 있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무토가 뿌리를 내리기도 경금을 생하기도 매우 좀 어려운 환경이다. 이것도 너무 일간이 왕해서가 아니라 재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목으로 종할 수 있느냐? 절대 종격, 종제격이 될 수 없습니다. 토가 이렇게 있고 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종제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병신시 한번 볼게요. 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약한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에는 경금도 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은 대운만 좀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 금이 목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은 갖출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하고 신금하고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묘신도 이건 뭐 또 암합이라고 해서 좀 또 좋지 않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화하고 신금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정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화가 투출하는 것도 약간 부담이죠. 재성이 왕한데 7살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 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경금 자체가 유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왕목하고 유금하고 묘, 유, 충이 상충되니까 금의 뿌리도 날아가 버리고, 그 7살에 의해서 신금이 공격을 받게 되면 신금이 녹아버리죠. 이것도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 좋지만은 이렇게 묘유충이 되는 환경, 그 다음에 정화가 신금을 파극하는 그런 환경은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시 자체가 좀 마땅하게 취용할 만한 그런 생시는 좀 잘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오늘 사주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예시 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신해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사주는 오늘 금방까지 같이 공부했던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같이 또 비교 분석한다라고 하면 또 사주 보는 어떤 안목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사주 한 번씩 더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이 똑같이 인월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축, 나머지 6글자는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사주 국세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을 어떻게 보고 월령을 어떻게 잘 간파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공부했지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으로서 신금 같은 거는 비유를 하게 되는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로서 뭐예요?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다. 마친 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양금인 뭐예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음금과 같은 주옥 보석 같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뭐예요? 무쇠와 같은 매우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금, 그리고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하면, 양금인 경금은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뭐예요?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 화로서 단련을 해야 하는 금이 바로 양금인 경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주로 화를 봐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인, 임수 같은 상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상관이 임수 말고 개수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옥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보석과 반지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개수일간도 마찬가지고 신금일간도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깨끗해야 한대요. 깨끗해야 한다. 맑고 깨끗함. 이게 개수도 마찬가지만 신금도 이 맑고 깨끗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 청징함이라고도 표현해. 맑고 깨끗한 맑을 청자, 맑을 징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티끌 하나 묻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과 보석 있는데 막 녹슬어 있고 뭐 먼지 껴 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또 닦아야죠.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걸 보면은 생조를 받는 것은 생조를 받는 것이지만 신금 자체가 매금되거나 오금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가 있게 되면 목 같은 것으로 토를 제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드렸던 임수 같은 것으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간 신금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월은 월령인 것이고, 월령 안에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서 입춘을 지나서 인월로 오는 것이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왔기 때문에 금방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직 2월 17일이죠. 요거는 18일 내일 거지만 오늘 제가 17일날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눈이 겁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춘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 초춘에도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필요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은 여기가 인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은 왕하고 금은 약하죠. 일간은 금은 약하고 목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금의 일간, 신금의 입장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인데,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뭐예요? 재다신 약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격으로 놓고 봤을 때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제격이죠.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인중에 있는 본기인 간목이 투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정직격. 이 사주도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정직격인데, 묘목을 봐서 재성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도 재다 신약한 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주 또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재다 신약한데, 인해수를 보게 되면 인해합목하죠. 인해합목 지지육합이라고 해요. 이거를 인해합목하고 하게 되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이 사주보다도 더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사주 재다신약한 그런 사주이고, 재다신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 지나치게 많고, 그 다음에 신약 일간이 지나치게 약하다, 즉 약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원래는 목해죠. 금이 목을 이기는데 반대로 목이 너무 왕하고 금이 너무 약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목왕 금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왕하게 되면 금이 이지러질 결자, 우리가 흠결이라고 하잖아요. 금이 흠결된다. 금이 약간 칼도 잘 딱딱한 걸 이렇게 썰게 되면 칼 이빨이 다 문드러지죠. 그와 같은 거면서 목왕금결된다라고 하면, 원래는 금이 목을 극하지만 반대로 목이 너무 왕해지면 오히려 금이 흠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명식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목이 너무 왕해서 목왕금결하는 그런 사주, 재다신약해서 목왕금결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생시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오면 좋을 것이고요. 이 사주 또한 일간을 도와주는 운으로 오면 좋습니다. 자, 아까는 똑같이 한번 볼까요? 기축시가 됐을 때 이것도 똑같이 기축시가 되는 걸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금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두는 것은 좋으나 월간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도 축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거는 매금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축시가 음토인 기축 토를 본다 하더라도 무토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 하면 이 사주는 무토가 없기 때문에 기축시가 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사시는 좀 좋진 않아요. 이 사주도. 근데 이것 또한 무술시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술시가 되면 이거는 토후 매금이 돼요. 토가 너무 이거 지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인월이라 하더라도 토후 매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목은 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하고 이 화는 뭐에 다시 토를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금이 이 병화를 보게 되면 서로 탐합하죠, 탐합. 그래서 이 병화도 토를 생하지 않고 신금하고 탐합하는 것이고요. 신금도 사주를 돌보지 않고 병화하고 탐합하는 것이 뭐 썩 좋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무술이 오게 되면 신금은 매금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신금이 오는 것은 지지로 병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신금이 이것과도 합하려고 하고요. 이 신금은 이걸과도 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동합니다. 물론 이제 지지로 신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거는 쟁합이 되죠. 쟁합이 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투합이 된다거나 쟁합이 된다라고 하면 사주 자체가 많이 혼탁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이 정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 자체가 투출한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유금의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자, 똑같은 사주는 아니지만 똑같이 정유시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제가 정유시가 좋지 않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묘유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죠? 이거는 묘유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금이 유에 뿌리를 충분히 둘 수 있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칠살 정화가 월령 인월의 정화는 약한 정화가 아니기 때문에 능히 병화를 갖다가 신금 자체를 갖다가 억압하고 파극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단 좋은 건 뭐냐면 해수가 있으면 임수로서 그래도 수로서 좀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이 사주는 해수도 없고 자수 가지고는 좀 어렵죠. 일단 이거는 묘유충이 돼서 깨져버리죠. 근데 이거는 묘유충이 되지 않고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정유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정유시도 한번 약간 모험을 걸어볼 만한 정도의 사주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주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 사주가 갑오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또 지지로는 형충회합을 본다 그랬죠. 지지로는 형충회합을 중시 놓고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 인해가 합을 합니다. 물론 인호합도 볼 수 있겠지만 해수가 옆에 있다라고 하면 인해가 먼저 합을 하는 것으로 봐서 지지육합 인해 합목이 되죠. 인해 합목. 그러면 지지로 목국을 형성하는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간목에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진짜 재성이 왕한 제다 약한 사주이면서 이게 관살도 있죠. 그러면 제다 신약에다가 이것은 다시 제살 태왕으로 한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재성이 이렇게 많게 되면 일단 금전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투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의 일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일주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신의 일주들은 일지가 상관이죠. 상관. 대개 상관격, 월지가 상관인 사람이거나 일지 이렇게 상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총명하다라고 하죠. 총명. 말도 잘하고요. 세상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상관이 재성하고 합해서 또 상관 생재 비슷한 사주 국세를 갖다 보니까 어떠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요. 잘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또 말도 좀 잘 해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가 이 재성, 왕한 재성, 왕한 관성, 그 다음에 상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대재벌이 될 수도 있겠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만약에 아니죠. 일단 사주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주가 의지할 때라고는 거의 없어요. 진토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인성이에요, 인성.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진토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간은 매우 약한데 재성과 상관은 어차피 재성으로 묶여버렸고, 그 다음에 재살이 왕한 사주이다 보니까 일간이 약하면 재성도 그 다음에 관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고 이 사람 판단하기에는 조금만 뭘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부터 병인대운, 정묘대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 기사 경호심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재살이 계속 왕해지는 쪽으로 가면서 일간 자체가 왕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갈 때는 뭐예요? 신미대운도 그렇게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미대운 오게 되면 신금 자체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없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결국 미토가 들어오는 것은 해미가 합하거나 오미가 합하게 되면 다시 이거는 목 내지는 재성인 목이라든가 관살은 화로하기 때문에 신미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또 신금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주는 60대 이후 가야 되는데, 그 이후 가야 신금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또 나중에 또 인신충이 되면 이것도 좀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약했던 신금이 도움을 받을 땐 60이 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돈에 대한 어떤 재물적인 이런 것에 내가 돈을 벌겠다고 크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관사를 생각하게 되면 금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거나, 아니면 융자를 얻어서 돈을 못 갚는 그런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비트코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이 있어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깔끔해요. 왜냐면 자기 혼자만 망하면 되거든. 근데 이 사주가 연지에 진토가 있으면 연지 조상궁에서 인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물론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든가 뭐 재물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주가 운세가 좋게 갔다라고 하면 그 재물을 불려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운세가 나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조상으로 받은 유산이라든가 재물을 투자를 잘못해서 모두 다 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인 것이죠. 결국은 뭐 이 사람이 주식 투자 같은 거라든가 증권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뭐 투자를 많이 이게 뭐 수억 대씩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돈이 다 자기 돈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땐 거의 뭐 융자,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든가 뭐 토지라든가 이런 걸 이제 물려받았으면 거기에 이제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끌어당겨서, 내지는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로부터, 신의 일주들도 주변 또 대인 관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주변 사람들하고 결국은 돈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된다. 왜냐? 일간이 너무 약한 반면에 재성, 관살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그 재성, 관살을 내가 감당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내가 끄달림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버린다. 그래서 사주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인 것이죠. 좀 많이 좀 안타깝고, 이럴 때일수록 좀 그런 것을 좀 좀 피해 가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뭐 구술을 한다고 해서, 부적 쓴다고 해서 이거를 모면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양하고 공부해라. 어차피 인성이 용신이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다 신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살 태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비우지 않는다고 하면 꼭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 나만 손해 보는 건 상관없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다가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는 사주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생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거 반복 복습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